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에 묘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 최근에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것 아니냐, 과연 이른바 야권 통합 이것이 잘 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 관측, 걱정스러운 관측,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는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만나서 이 문제를 먼저 좀 빠르게 매듭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만났고 내일 또 만나기로 돼 있죠. 그러면서 일단은 국민의당과의 이 합당 문제, 이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매듭 짓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전 총장과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준석 대표가 버스론을 얘기했습니다. 버스는 정시에 출발한다. 이 얘기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정해진 대선 후보를 뽑는 그 경선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민의힘은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윤석열 전 총장이 버스에 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안 타면 할 수 없다. 그래도 버스는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의 일정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 전 총장 측과 가까운 평론가죠, 장해찬 씨가 뭐 꼭 버스 타야 되나? 택시 타고 목적지 직행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이런 이제 글을 올렸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양측에 미묘한 그런 흐름이 흘렀고, 이준석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공정이라는 것이 하나의 시대의 키워드로 부각이 됐지만 이게 어떤 상황이 또 바뀌면서 경제라든지 다른 키워드가 어떤 우리 사회의 이 대선의 핵심 키워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또 상황이 여러 가지로 변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에게 안철수 대표의 사례가 타산지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에 어떤 입당을 하지 않고 외부에서 장외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에는 어렵다. 안철수 대표의 경우를 받지 않느냐. 지난 뭐 서울시장 선거 때도 마찬가지고 그 전의 경우까지 이제 포괄해서 이준석 대표가 한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하려고 하려면 국민의힘에 입당해야 된다.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입당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이준석 대표의 얘기인 것이죠.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추가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 일단은 민주당은 100%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 입당 아니면 제3세력, 이 두 가지 길인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입당은 윤 전 총장이 어느 정도 지금 마음을 정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윤 전 총장이 지난번에 뭐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정진석 의원이라든지 뭐 윤희숙 의원이라든지 장제원 의원 등등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거나 통화하거나 한 전부 다 국민의힘 쪽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그리고 이제 윤 전 총장 측의 이동훈 대변인이 윤 전 총장도 이준석 대표가 말한 그런 캘린더를 염두에 두고 국민의 여론을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동훈 대변인이 또 하나 얘기한 것이 아까 장해찬 평론가가 얘기했다는 택시론, 이것을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언론이 그 택시론을 인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건 그냥 하나의 장해찬 씨 그냥 윤 전 총장 지지자, 한 명 지지자의 의견이지 윤 전 총장 측의 어떤 이 공식적인 전혀 그런 의견이 아니다. 그 택시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해 보면 윤 전 총장은 일단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으로 마음을 정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여기서의 입당의 시기, 또 입당의 형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전 총장 측이 좀 고민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윤 전 총장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건 윤석열식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뭐 자유민주주의 공정 상식의 뜻을 같이 하는 이런 많은 분들과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늦지 않게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홀홀 단신 뭐 국민의힘에 딱 입당하는 이런 형식보다는 좀 자신 얘기하는 공정과 상식, 뭐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가치 이런 것과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을 조금 더 모아서 이제 같이 입당하는 이제 그런 형식을 취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이 되고요.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쪽의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윤 전 총장에 대한 어떤 영입 의사표명이라든지 지지표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내심 또 바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의 입당은 어느 정도 정해졌고 시기만이 남았다. 그리고 그 시기는 아무리 늦어도 8월 말, 제가 보기에는 8월 말까지 가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6월 하순에서 7월, 어쨌든 지금부터 한 7월 중순 안에 윤 전 총장의 이 정치권 진출, 그리고 더불어서 이 입당과 관련된 이 구체적인 어떤 메시지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윤 전 총장이 움직이는 흐름을 보면요, 윤 전 총장은 정확하게 이른바 중도층을 지금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중도 보수라고 봐야 되겠죠. 지난번에 이제 현충원 참배하고 천안함 생존 장병 만나는 이런 행보를 했죠. 그리고 나서 지난 9일 날에 오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준공식에 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오블리주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기존의 이 보수정당 계열의 흐름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죠. 그리고 지난 11일 날은 동교동에 있는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해서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쭉 둘러보고 설명을 들으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성찰과 가르침을 깊이 새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중도 그리고 호남까지 내다본 이러한, 그러니까 기존의 국민의힘 이 보수 계열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어떤 정치적인 흐름, 지역적인 흐름, 이것과 윤 전 총장이 지금 가져가고 있는 흐름은 약간 같은 듯 다른 거죠. 예. 이쪽은 이제 중도 보수, 호남 이렇게까지 같이 보는 거고, 조금 더 윤 전 총장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 영역을, 정치적인 영토를 좀 더 넓게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돼야 또 윤 전 총장 생각에는 이제 국민의힘이 앞으로 더 정치적으로 내년 대선이든 이런 승부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나중에 이제 결합을 하게 된다면 이준석 당대표 체제와 윤석열 전 총장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중도적인 부분과 이게 같이 합쳐지게 되면, 거기다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지금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사실상 중도층이 국민의힘 쪽으로 상당 부분 돌아섰는데, 현재의 윤 전 총장과 안철수 대표, 이준석 대표의 이런 흐름이 그대로 간다라고 치면 이 중도층을 국민의힘 쪽이 선점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에 반해서 민주당이 이에 맞서는 어떤 전략을 내놓을지, 또 어떤 변화를 줄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부분은 또 여러 가지로 변화 가능성이 있겠죠. 출렁일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은 이제 향후에 민주당 쪽의 변화를 좀 봐야 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입장,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다음번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일단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 간에 일고 있는 여러 가지 흐름, 이런 거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사람의 시간표는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그 시기와 방법론에 있어서의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8월 안에, 제가 보기에는 7월 중순 안에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활동 선언을 하고 국민의힘에 입당을 선언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